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루마니아에서 우리 한국 방산업체 홍보팀들이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루마니아 최대 방산 전문지가 오늘 또 놀라운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카이가 뭔가 또 자료를 제공한 것 같은데, 한국의 FA50, 이 FA50을 루마니아가 도입하면 더 좋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 FA50이 루마니아에 얼마나 또 언제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M777 곡사포가 이 무유도로 포탄 쐈죠. 그런데 정말 우연스럽게 러시아군 전차가 달리고 있다가 그걸 맞아버렸습니다. 동영상과 함께 보시겠고요. 여기서부터 브라질의 최신 개량형 F5EM 전투기가 훈련 중 이륙 직후 불이 붙어서 추락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맞을 확률의 사건이 부흐레다르 전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48 독립포병예단이 아군에 대한 화력 지원 임무를 위해 M777 견인 곡사포로 발사한 무유도 고폭탄이 들판을 달리던 러시아군 전차에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이 드론에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에 배치한 보레이 A급 전략 원잠이 미국의 그 어떤 공격 원잠보다 우수한 헌터킬러 능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보다 최소 1.5배, 최대 2배의 먼 거리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과연 실제로도 그런 성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똑같은 무기인데 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운용 성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SA-13 스트렐라 야전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에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수호이-30SM과 수호이-35S 전투기의 면허 생산 허가를 받고 조립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호이-35는 48대에서 72대, 수호이-30SM은 그 이상의 숫자가 생산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카헤르 313은 어디 두고 러시아제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브라질이 환골탈태에 가까운 성능 개량을 가해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인 F5EM 타이거2 전투기가 미상의 이유로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리오그란데 드노르데 지역에서 훈련 중 돌연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추락했는데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네, 이 사진인데요. 동영상 캡처한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군 전차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는 걸 드론이 파악을 했죠. 그리고 쏴라 했는데 쏜다고 지금 맞습니까? 그런데 맞아버렸어요. 맞고는 바로 터지진 않았습니다. 조금 가다가 이제 그게 불이 붙어서 하다가 그냥 더 터져버렸는데, 자, 뭐 포탄을 비 오듯이 쏘는 그런 적도 아니고 그냥 한 발 쐈는데 맞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유도 그냥 일반 곡사포탄입니다. M777 견인포에서 쐈는데, 야, 정말 이 전차는 재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 어쩌면 그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에 맞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러시아가 보레이 A급 전략 원잠, 이걸 태평양 함대에 배치했죠. 그러면서 이 보레이 A급이 전략 원잠인데도 불구하고 헌터 킬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격 원잠보다 더 조용하고 쏘나도 성능이 더 좋아서 이 헌터 킬러 능력이 공격 원잠보다 더 좋다, SSBN인데 SSM보다 더 좋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성능이 좋냐, 소나가 한 100km 밖에서 탐지를 한다, 그걸 3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성능을 가졌다 라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버지니아급이 한 50km 정도에서 탐지를 하니까 우리는 100km야. 그것도 한 30개 정도를 동시 탐지 추적해. 그러면 니들은 어려맞고 죽는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전 세계 초보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게 진짜냐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와 러시아제는 정말 대단해 생긴 것도 정말 마초스럽게 생겼고 성능은 끝내주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무기 덕후가 생기는 거죠. 이 말을 믿고 그러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민낯이 그대로 벗겨지면서 전부 뻥이더라. 까보니까 러시아제구나. 예. 전부 다 입거 돌뒤 돌아서면 뒤통수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되어서 지금은 러덕이 어디 가서 러덕이다 라고 말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아마 이것도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와중에 툭 튀어나온 아무 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러시아군이 어떻게 운용하면 이렇게 운용하는 부대에 따라 다릅니까? 제가 어제 우크라이나군의 스트렐라 즉 SA-13이 러시아군의 이 정찰 드론이죠. 오리온 이 드론을 격추시켰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번엔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이 그 스트렐라 SA-13을 그냥 들이받아서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뭐 그냥 구속으로 얕은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숲속까지 쫓아가서 들이받아 버렸죠. 정말 운용을 누가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이 수호이-30SM, 수호이-35 이런 것들을 면허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자기네들도 쓰고 그리고 수출도 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뭐 말레이시아다, 베트남이다, 뭐 또 여러 나라에 수호이-27, 수호이-30 이런 전투기들 많이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속 군수 지원이 안 되죠. 지금 뭐 제재 받으니까. 그러니 이 전투기들을 결국은 퇴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언제까지 제재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 미래를 또 뭔가 또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인도와 제휴를 해서 인도가 이런 후속 군수 지원을 대신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인도가 또 요구사항이 또 너무 많죠. 그래서 이란에 또 이런 면허 생산권을 주고 수출까지 한다라는 것은 이 미리 수출해 놨던 다른 나라의 수호이-27, 수호이-30 계열 전투기들의 후속 군수 지원, 부품 공급 이런 것들을 이란에 대신 맡기고 또 자기네들도 부품 공급 받아야 되죠. 그걸 지금 제재받지 않고 있는 이란을 통해서 부품 공급 받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브라질 F5 완전히 그냥 암람 미사일까지 쏠 수 있도록 이렇게 풀로 개량한 그런 버전인데 이게 그냥 지금 동영상 보십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금방 불이 붙어버렸어요. 아마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닌가. 새가 그냥 이 에어 인테이크로 들어가서 엔진에 불이 붙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불이 붙어서 이제 한참 가다가 이제 결국은 추락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F5EM 40세대가 있고 그리고 그리펜 전투기 36대 계약했죠. 지금 9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한 대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조종사는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수출한 FA-50 전투기가 폴란드의 정쟁 소재로 사용되며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가 FA-50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업체가 이 같은 분위기를 읽고 재빨리 루마니아 정부에 전투기 판매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루마니아가 미래 전력으로 도입할 F-35를 보조할 전투기로 한국의 FA-50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현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루마니아 측에 FA-50을 제안했다고 루마니아 최대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가 10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해 루마니아 정부는 미국과 5세대 F-35A 라이트닝 II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첫 번째 단계로 32대의 물량을 논의 중이라며 이 전투기 인수는 루마니아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구매 사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루마니아는 노르웨이의 퇴역 F-16AB 블락 20 전투기 32대를 완전히 계약했고 이들은 현재 운용 중인 포르투갈 출신 중고 F-16 전투기 전력에 합류할 것이라며 이 전투기들의 수명은 10년 정도 남아있어 2034년부터 40년까지 모두 퇴역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매체는 며칠 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한국, 루마니아 국방협력회의에서 카이가 FA-50을 제안했다라며 카이 측은
FA-50이 루마니아 공군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제안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카이는 루마니아가 FA-50을 구매할 경우 일부 부품의 현지 생산과 루마니아 정비 거점 설치 등을 제안했는데요. 전투기 전력 현대화 비용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루마니아는 이를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F-16V 열대 대신 FA-50 열대를 도입하면 수명주기 비용에서 20억 달러를 제감할 수 있고 평시 전투 공중 초계 임무는 물론 전시 다양한 임무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FA-50의 잠재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카이가 루마니아의 FA-50의 몸티 기능 부여에 대한 언급도 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도 FA-50을 도입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FA-50 블락 20 A사 레이더 장착 버전이죠. 이걸 이제 루마니아에 제안했다라는 건데 며칠 전에 한국 루마니아 국방협력회의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또 하나오션, 또 카이 등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루마니아에 뭔가 협력을 제안했다라는 건데 그걸 지금 이 디펜스 루마니아가 거의 시리즈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카이의 자료를 이 기자가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왜냐? 이 매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한국 루마니아 국방협력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한 거 자기 나라 언론에 쓰면 루마니아 한국 국방협력회의 이렇게 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루마니아 국방협력회의라고 하는 거 카이가 적어준 거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거죠. 이 홍보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루마니아 국내 여론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 일단 루마니아가 지금 F-35를 도입을 합니다. 그 F-35 최대 72억 달러. 36대 72억 달러. 물론 여기서 좀 DC가 들어가겠지만 엄청난 가격이죠.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이제 서방제 전투기로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서방제 전투기로 포르투갈에서 중고 F-16 8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중고 F-16 32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F-16 중고 40대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중고다 보니까 수명 주기가 한 10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10년이면 이 F-35가 들어와서 이제 세팅될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 F-16는 퇴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F-35가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막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나토 최전선인 루마니아가 흑해 초계 계속 돌면 운용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싼 값에 나토의 최전선으로서의 공중 초계, 흑해 공중 초계 임무를 돌려는 그 임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싸게 운용할 수 있는 로우급 전투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16이 이제 한 10년은 감당을 하는데 그거 퇴역하면 F-16V를 산다? 이거나 F-16V나 F-35나 가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여기에 이제 현장에서 카이가 제안한 CG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이저 유도폭탄 달고 그러니까 정밀 타격도 할 수 있고 공중전도 할 수 있고 자 이런 능력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몸티 기능 그러니까 이 유무인 복합 전투 기능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걸 제안했다는 겁니다. 카이가 만들고 있는 이 무인 전투기 이걸 FA-50 후방석에 있으니까 전방에서는 조정하고 후방석에서 이 드론 지휘해가지고 이런 몸티 유무인 복합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우리가 제공해 주겠어.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운용 유지비가 F-16의 절반도 채 안 되죠. 그러니까 국방 예산 그리고 국가 총 예산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냐라고 디펜스 루마니아가 보도를 했는데 자, 이 보도를 보고 루마니아 국민들이 그래 맞아 라고 좀 해야 되는데 옆에 이 폴란드에서 요즘 이 FA-50
가지고 워낙 지금 말이 많아서 야 폴란드에서 FA50 지금 뭐 쓰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안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FA50 폴란드에서 먼저 문제가 없어야 루마니아가 또 대량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